총리님, 역대 우리 현 정사에서 집권 야당이 대패하고 이번처럼 참패하고 나서 총리가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모든 그 역사적인 관찰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래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사퇴하셨었잖아요. 총선 직후에. 왜 유임하셨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사임하셨는데 다시 유임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당분간 일을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전례 없이 다시 유임하는 것,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에 보여드릴 것 같은 인사 편중과 카르텔식 국정 운영이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신뢰도가 떨어뜨리게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아마 예결위 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뉴 남영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뉴라이트,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편중 인사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에 따라서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고요. 네. 그럼 혹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습니까? 기계적인 균형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균형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동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하시고 그 원망을 윤석열 정부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얼마나 인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53명에서 1년 전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늘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 1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붙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호남이나 충청, 다른 지역, 강원 같은 데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울대만 대학입니까?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그런데 왜 저런 지표를 가지고 왜 저런 식의 카르텔 인사를 계속 총선이 참패했는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총선의 결과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저는 총리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영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협회 이사장 같이 보수 원로 인사마저 저런 식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 재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직책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물론 과거에 2번 집권을 하셨으니까 다 해보신 경험이시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적절한 분을 제때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균형을 좀 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권의 능력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총리를 욕하고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의 검찰 출신이 24명 임명되어서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검찰 출신이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까지 공기업에 자리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8곳에서 상임 감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6천만 원 이상의 6천만 원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마지막에 보신 분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라는 저 주기환 씨 이런 분들도 저보 연봉은 아마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50대 주요 공공기관장 누가 하셨는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다 정치 군인들이 했었죠. 기억하시죠, 총리님?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유신 사무관이라 그 당시에 공공기관들 다 다 뇌리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군사 독재 신권의 군인들처럼 저런 자리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 놓으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그분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균형, 무조건적인 이런 고려 이거 가지고는 좋은 인사가 안 된다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계적 균형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변호하시는 우리 총리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카르텔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고요.